네, 어제 정부가 사전 예고도 없이 아주 초고강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.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불허가 되고요. 9억 원 넘는 아파트도 LTV,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20%, 기존엔 40%였는데 20%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는 것은 원천 봉쇄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굉장히 시장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제 문제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얘기였어요. 그렇죠? 청와대 관계자들 중에도 집 2채 이상, 지난번 경실련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또 청와대 전현직 근무자도 있었고요. 노 실장도 집이 2채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. 이를테면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청주에도 한 채가 있어서 2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예.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같은 권고를 내린 노 실장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, 일단 청와대의 설명은 이 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투기지구 또는 이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, 이 노영민 실장의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,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예. 유호정 기자, 그럼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겁니까? 네, 윤도한 수석은 이 처분 시한을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면서 이 내년 3월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알려질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게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사항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이 청와대 인사 임용 과정에서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글쎄요, 청와대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재산을 강제 처분해야 된다. 물론 이제 권고라고는 했습니다만은 뭐 비서실장 이 정도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권고라고 받아들이는 어렵거든요.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? 당연히 최근 청와대의 분위기와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내부 관계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인다,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제가 한 경제계 인사랑 점심을 먹었더니요.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했으니 아마 그 여파로 인해서 주요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공무원들 최소한 1급 이상, 국장급 이상 가운데 집 2채 있는 사람은 아마 팔지 않고는 못 버틸 것이다, 이런 얘기도 좀 돌더라고요. 그렇죠.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고육주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. 예. 경실련에서 발표했듯이 3년간 청와대 비서진들 고위층들이 3년간 3억 2천씩을 벌었다잖아요. 물론 뭐 판 게 아니라 시세 대비 평가 차익이긴 하죠. 그래서 국민 여론이 따가워지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도대체 뭐 한 거냐. 국민들의 불만을 잠시라도 잠재우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진부터 2채 인사람 팔아라 뭐 있는데, 저는 한마디 얘기해 주고 싶어요.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다. 부동산은 경제다. 수요 공급으로 풀어야 되거든요. 근데 너무 어제 대책도 그 열의는 좋아요. 한데 이 수요 억제책은 많이 있어요. 대출 규제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공급 대책은 뭐가 있냐 이거죠.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부동산 대책 제일 잘한 대통령이 제 30여 년 경제 기자로 회고해 보면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200만 호 건설, 분당, 일산, 평촌, 삼본 4개 신도시에서 200만 호 지면서 그때 부동산이 잠잠했습니다. 그 이후에 또 잠잠한 데가 이명박 대통령 때거든요. 보금자리 지구 풀고 공급을 확대했어요. 근데 어제 대책은 공급이 없고 수요 억제만 있어요.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청와대가 우리부터 팔자. 저는 그 선의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.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.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위주로 해서 그걸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 걸 해야지, 시장을 무너뜨리고 시장을 목재면은 그게 꼭 보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 후유증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. 예.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없다. 그 절박함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동산으로 혜택을 입었다, 큰 돈을 벌었다, 이런 얘기들이 계속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. 또 대표적인 인물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고요. 어제 대책 나온 이후에 이 김의겸 전 대변인 이름이 인터넷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서요.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말이 타이밍 귀신이다, 이런 말도 귀신? 나오고 있거든요.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공개 매각을 통해서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한 건물을 이 34억 5천만 원에 팔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차액만 한 8억 8천만 원이었는데, 그런데 이제 그 건물 있는 동네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이었어요. 근데 여기가 지난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어제 이제 대책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김의겸 전 대변인은 매도 타이밍도 귀신 같네,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.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군산에 사무실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, 내년 총선에 이제 군산 출마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총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습니다.
8억 8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챙기는 건 아니죠.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